예, 다음 연사분은 에크롭스의 성경이 대표님이신데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기로 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열이 나셔가지고 증상이 있고 뭔가 검사를 받으시는 바람에 온라인적으로 지금 변경됐고요. 저도 KBC공학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기계공학과에 학부 마치시고 산업디자인공학과에서 석사 마치시고 현재 에어톱 에크롭스 교수 맡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답 20대를 보내고 나서 나다운 30대를 보내고 있는 08학번 손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선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 얘기를 최대한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가 딱 11년 전인데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델이랑 지금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학생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서도 참여를 해보고 지금 대표이사니까 인재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학부 성적,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학부 성적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국내 기업 채용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학교라는 변수가 학점이란 변수보다 훨씬 커요. 이게 정수와 소수점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성적이 좋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퍼포먼스를 내려면 개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맥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맹이도 1 정도 잘 만들면은 이 맥락 파악도 1 정도 이렇게 1대1 비율로 둘 다 잘 하셔야지 굉장히 고성과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의 차이는 있긴 한데 사실 본인 알맹이가 조금 부족해도 이 맥락을 잘 읽고 열심히 기여를 해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학점이 좋다고 기업에서 무조건 일을 잘할 거다라고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무난한 학점은 저는 3점대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3점 초중 후반은 크게 다르게 안 보이는 것이 저의 기준에선 사실이고,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학점이 고려 대상인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좀 알아봅니다. 너무 낮으신 분 중에 되게 불성실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너무 밴드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했다, 연극을 열심히 했다, 동아리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게 납득 가능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높거나 낮은 학점만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높다라는 게 조금 불안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학점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들 중에 간혹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느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라는 게 비용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는 게 꼼꼼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많은 이슈가 자기를 통과하게 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일회용 스펙이다, 학점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로 첫 취업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경력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커리어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전의 상사나 직장 동료의 레퍼런스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고 아예 그냥 경력직 채용에서는 학부 학점 기재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동문들 평판 조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학교고 같은 과대 같은 조직에 있으면은 이게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와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니? 어떤 평판이 있니? 라는 거를 꽤 많이 조회를 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 먹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숙제를 한다거나 과제를 한다거나 하나라도 더 알고 그런 상황이면 친구들 정말 기꺼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 사람이 다 나한테 언젠간 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우수한 경쟁적인 상황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잘하는 옆 친구가 있으면 좀 불안함이 생기실 수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잘하는 친구 있으면 배우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시는 게 있으면 기꺼이 베푸시는 그런 학부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더 잘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공계라는 전공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산업계인데, 이거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시면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와 저 친구들이 전공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학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자들은 주로 가설 검증, why, 왜 그러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산출물들도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 경우도 많고, 공학은 어떻게 쓸모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공학자와 과학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얽혀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게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랑 개발도 저는 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구는 보통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퍼블릭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서 남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명예나 아니면 내가 기여, 공헌감 이런 걸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게 산출물의 목적이 되고, 개발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업에서의 용어를 생각을 하면, 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내는 게 주된 건데,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이 결과물이 사유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학과 공학의 관림길에 한번 서셨다가 공학을 선택을 한번 하셨을 텐데, 이 안에서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커리어는 대부분 연구 쪽이냐, 개발 쪽이냐, 이렇게 스펙트럼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 내가 연구에 잘 맞는 사람인지, 개발에 잘 맞는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업 안에서도 아예 연구 부서랑 개발 부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게 삼성, LG, 현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연구하는 팀이 있고, 개발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가든, 연구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조직의 목적이 연구냐, 개발이냐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냥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정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창업자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업은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R&D 파트,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파트, 파는 거죠.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GA 이쪽은 운영하고 관리해서 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을 이 사람들이 만들면 이 사람들이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드는 사내외의 리소스를 여기서 잘 라고 해요. 그래서 CEO가 잘 하려면은 이 R&D 파트랑 세일즈 마케팅 파트랑 GA 파트를 다 골고루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적합한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로 세워야 회사가 잘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도 아무래도 학부 때부터 계속 R&D 위주의 경험을 쌓아왔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계공학 전공하면 되게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풋으로 드리는 거는 시간 자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제품, 브랜드, 서비스인데, 요게 제일 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거를 부어서 우리가 고객을 해피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조직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뭘 알아내는 게 회사에는 되게 중요하고, 저희는 그거를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과정 몇 학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전 학부과정에서 정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옆 친구들이랑 견주어서 저 친구는 퀴즈 공부 1시간 하고 나보다 더 잘 받고 이런 걸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여러분들도 그중 하나니까 너무 그 피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해봐야 한다. 내가 해봐야 알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대학 생활에 3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있죠. 공부도 잘 해봐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동아리랑 알바 이렇게 나눠봤는데, 아르바이트는 사실 급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가 컨테미네이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염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동아리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랑 팀을 이뤄서 일할 때가 행복한지 아니면 혼자서 좀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좋은지 내가 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공적인 걸 좋아하는지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면을 발견을 하는데 이런 동아리 같은 보상 없는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한데 일단 오늘은 공부랑 동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1학년 때 봉사활동을 가봤는데 그냥 현대자동차 봉사단을 지원을 했다가 붙어가지고 해외봉사를 갔었어요. 내몽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엄청 큰 사막이 있고 여기에 풀을 심는 게 저기 봉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진짜 지평선이 막 보이고 여기 막 다 사막화돼서 그런 미네랄 성분들, 특히 나트륨이 많은 그런 토질이어서 식물이 못 자라는 상황이었는데 염도가 높아도 자랄 수 있는 풀을 가져다가 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건 난 진짜 큰 스케일의 일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미시적이고 짜잘짜잘해 보이는 그런 전자나 이런 친구들은 아니고 나는 역시 기계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던 게 내가 큰 스케일의 일을 재밌어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이었고요. 이 지평선을 보면서 좀 큰 세상에 대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10년 전 사진을 봤는데 아까 그 사막이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됐어요. 되게 이거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이 위성 사진을 조금이나마 바꿨는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이게 좀 재밌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환경 경영이나 에너지랑 관련된 컨설팅 펌에서 이거를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개별 연구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재직 중이신 정상권 교수님이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3학년 이상 권장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이제 그래도 프로그래밍도 열심히 배웠고 연력학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참여 기회를 주셨었고요. 이때 C더라고요. 저 C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있던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태양열을 가지고서 냉박을 하는 이 업솔전 실러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을 개별 연구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아이시스트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지금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 친구는 다 같이 아이시스트 하던 다른 친구랑 창업해서 대표님으로 있고 이때 저도 창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기획팀 멤버들인데 교수님이 된 분들도 있고 연구자가 된 분도 있고 되게 각자 자기스럽게 길을 찾아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때 이제 환경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에너지 이쪽 주제로 워크숍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도 제가 관심사에 맞춰서 재밌게 했었습니다. 공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생겼는데 산업 디자인, 어쨌든 메이커 직군이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휴먼 팩터를 많이 고려하고 뭔가를 만들 것 같은데 기술만 아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저는 좀 컸어서 전과를 바로 한 건 아니었고요. 산디과에서 졸업 프로젝트, URP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졸업 연구를 URP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자료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좀 해보고 하드웨어도 좀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학부 때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학부 생활의 서머리인데, 여긴 좀 와닿죠? 분들이 아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뒤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진짜 노답 20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대충 한 20대 시절이고, 이때가 한 30대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계공학 전공하고 산업디자인 석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는 컨설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개발팀에 좀 있었고, 스타트업 개발팀에 PM으로 갔었다가 창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계공학과 과정에서는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만 해도 동력학이 재밌는 줄 알았는데, 물리가 재밌는 게 역학인 줄 알았는데, 열유체 과목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걸 많이 배워서, 열 전달 숙제만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 석사에 가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랑 디자인적인 기초
적인 지식을 좀 쌓았고요. 사실 이렇게 애매했어요. 취직을 할 때 산업 디자인도 좀 하고 엔지니어도 좀 하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애매한 사람이 필요한 일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공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컨설팅 팀이 있었는데 요게 아까 정상권 교수님 연구실에서 깨작깨작 거려봤었던 그 설비, 실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효율을 내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이 전체 에너지가 효율화가 될까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였고, 제가 기계공학자들이나 이제 화면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다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기 때문에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PM을 주셔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처음 해보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프로젝트를 했었고, 나는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에너지 효율 높이는 게 인생에 되게 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전자회사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되게 실패한 이직이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 배치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이랑 계속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기계공학 전공이고 기계공학 직군으로 입사를 한 사람이라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프로젝트 팀은 갈 수 없다라고 인사팀에서 안내를 받았고 제가 그래서 이때 느낀 건 석사 나부랭이는 네, 석사급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배정받기 힘들다는 거 이때 되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부를 졸업하고 2년 정도 공부를 좀 더 한 친구야 정도이지 이 사람이 대단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이게 저는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급은 워낙에 좀 스페시픽하게 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무 이동이 힘들고 석사는 이제 한 덩어리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2년 정도 월급을 더 줘요. 그래서 석사 정도는 진짜 석사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시착한 삼성전자에서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갤럭시 폴드라는 팀에 자원을 해서 들어갔고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고추장에도 넣고 화장품도 바르고 이거를 접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CT도 많이 찍고 이런 개발 과정을 겪었고 이게 좀 정치적인 것도 금방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한 케이스여서 이제 선배들 정치하는 것도 좀 보고 진짜 좀 헌신하신 분인데 이게 출시가 일정이 딜레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무님이 이제 해고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대기업이라는 게 되게 로컬하게는 비효율이 많지만 글로벌하게는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커다란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경험을 했었고 좀 더 작은 조직에서 제가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셨는데 VR에다가 뇌파 센서를 달아서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팀에서 PM 직무를 마침 구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지원을 해서 갔었고요. 사실 삼성 잘 다니다가 이직을 한다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 이 좋은 삼성을 나가냐.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지사에 파견을 나갈 거예요. 이러고 되게 엄청 멋있게 부러움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그 실리콘밸리 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만에 없어지는 바람에 한국에서 쭉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작고 기술 기반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창업은 안 해봤지만 창업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좀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고 PM은 제가 스마트 팩토리 할 땐 되게 조그만한 팀 PM이었는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이너, 이렇게 또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18명 해서 20명 정도 코워커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직군이랑 일을 해봐가지고 좀 직무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해야지 하고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티브 잡스 졸업연설 이런 거 보시면은 커넥팅 다츠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더라. 이렇게 좀 짜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 그 스티브 잡스 졸업연설을 한번 보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순간순간 되게 경험에 근거해서 저다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저다운 일이다, 나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캐에서 하는 일들도 했지만 한 20% 정도의 리소스를 저는 계속 딴짓을 조금씩 했거든요.
부캐에서 뭐 개별 연구도 해보고, 사실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이것저것 해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취업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실제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메인 하는 일도 있고, 약간 딴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표님들이랑 책 읽는 모임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는 PT샵 공간도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캐를 충실시키면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는 부캐도 조금씩 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약을 하면 공부는 저 수학 경시 KMO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리 좋아했었고, 기계공학 전공하고 디자인 공부를 했었고, 일은 첫 번째로 스마트리 하다가 기구 설계팀에 있다가 이제 제품 개발 PM으로 있다가 지금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어떤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를 하는 게 서로 윈윈할지가를 고민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뭐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아닌데, 제가 프로그램 베이스도 이해를 하고 디지털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차점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래서 좀 나 너무 잡캐로 큰 것 같아 막 이렇게 중간에 불안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소통을 유연하게 한다는 게 저의 장점이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장표예요. 학생이 이 세상의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성인 중에서는 되게 돈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원생이 정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유일한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유일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다가 대학원생이 되면은 돈은 원래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힘드신 부분이 많이 없겠지만 되게 내가 시간을 많이 못 쓴다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사회에 나가 보시면은 시간은 여전히 내 맘대로 못 쓰지만 그래도 돈이 예전보다 잘 벌리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치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사회인분들은 이렇게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분들은 시간을 쓸 수 있는 방학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이 있는데, 대학원생은 이거 둘 다가 잘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교도님들이 되게 어른처럼 보이실 텐데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너무 찡찡대지 마시고 따스한 눈으로 대학원생 조교분들한테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학부 졸업하신 분이면 석사 정도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박사단 친구들이랑 같이 한 얘기인데, 학부 때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졸업을 하는 거죠. 내가 뭘 모르지? 는지도조차도 모르는 상태인데, 석사를 이제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건 모르구나라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고 겸손해지는 그런 상태가 석사라고 얘기를 하고, 박사님들은 이제 석사에는 님 안 붙여주는데 박사에 님자 붙여주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고, 봐봐 내가 이런 새로운 걸 알아냈어 하고 지식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을 열심히 하다는 박사를 가고 싶을지 이게 좋을지 아닐지가 저는 판단이 잘 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석사 통합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석사에서 한번 끊어서 결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회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저는 공조 분야에 있어요. 공조는 공기를 조화롭게 한다. 아까 컨설팅에서부터 쭉 해오던 일이고, 공기를 조절해서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에어 하모니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인데, 저도 진짜 기계공학이 되게 공학에서 근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피지컬한 변화가 진짜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꾸준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는데, 제가 졸업을 했던 2010년까지만 해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게 기후변화가 진짜 실제 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고, 누구는 프로파간다라고 하고 되게 이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게 피지컬한 거에서 파생돼서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은 피지컬하게 농사를 지어서 일어났고 2차 혁명은 이제 기계에서 엔진 발명되면서 기계혁명이 한번 있었고 3차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었는데 4차를 뭐 보는 여러 가지 시견이 있지만 제 기준해서 조그마한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프를 만든 이벤트는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 그 자체,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3웨이브가 있었고, 지금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그 네 번째 웨이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앞단에서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피지컬한 도메인에서의 변화가 수반됐기 때문에 정말 이건 큰 변화를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AI 그 자체만으로는 프레딕션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의 좀 심화 버전이지 정말 근원적인 변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되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처럼 되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치인데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담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적인 거를 물론 기회가 되면은 배워놓으시면 좋죠. 영어처럼. 그래서 영어랑 AI는 뭐 배워놓으면 좋다. 기회가 있으면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더 코어에서 호기심을 가지는 분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펭귄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VR 회사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대표분이 서울대 기계과 출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막 하신 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운전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이거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팀에서 제일 잘하시던 07학번 기계과 선배님이랑 둘이서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시스템을 다 최적화를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 돈 받고 하는 컨설팅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냉동기 설비들도 있었고 옥상에 실외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실외기 쪽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태양광 패널을 쭉 까는 것보다 전력 소비 효율 올라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공사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라는 게 저의 핵심 아이디어여서 이거 우리 그러면은 공장에서 하던 거를 상업 건물, 주거 건물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신에 넘쳐서 회사를 만들었고 이분은 저랑 사물놀이 동아리 같이 옛날에 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 신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과 2명이 모였으니 소프트웨어 1명도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네 사무실은 아니고 어디 공간 얻어가지고 했던 곳이고 되게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카이스트 3명이면은 무조건 투자를 받는다. 그래서 3K라는 말이 벤처업계에 있을 정도로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하면 되게 베네핏이 많아요.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너무 많으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카이스트 출신인 것도 많이 플러스를 받고 해서 입금 후에 이렇게 새마을금으로 시드 투자를 받은 모습이고요. 투자금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개발해서 솔루션도 만들고 이제 시범 운영도 진행을 했어요. 여기 테헤란에 있는 전체 건물에 저희 시스템 다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되게 현실의 벽을 많이 부딪혔어요. 건물을 한 30개 넘게 다 실사를 돌아봤는데 현장이 밑에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아도 되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98 컴퓨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시리얼 통신이라 그래서 되게 안 쓰는 통신 방식 여기서는 다 이제 그 선을 커팅한 다음에 막 배선을 하나하나 해야 되고 저항도 고려가 돼서 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창업할 때 했던 아이디어는 마켓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져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죠. 근데 이런 피버팅이 창업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라는 거를 또 이제 다른 선배분들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다들 피벗을 하게 돼. 라고 좀 위안을 해주셨는데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을 찾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걸 잘 찾으면은 생존 단계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이후에 성장을 하는 거다. 우리 앞서서 이제 10년차, 20년차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좋은 기업들은 이 마켓 핏을 잘 찾으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희도 얼른 이걸 잘 찾아서 더 크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고요. 쿠팡이랑 토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쿠폰이 팡팡 그래서 옛날에 쿠폰 공동구매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켓 배송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완전히 다른 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비바 리퍼블릭
흡수 개발사인데 여기도 공학우반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표 시스템이 이 회사의 첫 번째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마켓에서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을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 방향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랑 미션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 존재 이유와 비전 하고 싶은 걸 정리를 했는데 저희는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하고 싶다. 가능한 지구에 해를 덜 주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 우리가 없어도 삶의 질이 높아질 텐데 이거를 지구의 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이고 하고 있는 거는 저탄소로 공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에요. 이 과정에서 부르면서 배우는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에어컨 필터 관리도 해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된 곳에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고 공동창업자분이 보고 계신 건데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잘 해봐야 7%, 8%, 목표가 10% 에너지 효율인데 이것만 주기적으로 해도 15%까지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우리는 먼지를 이기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서비스를 해봤는데 시장 반응이 없었고 IoT 공기질 모니터링도 해봐드려봤는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나서 우리가 솔루션을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만족을 좀 안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서비스도 별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새집증후군 냄새가, 그러니까 이사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새집증후군 물질을 없애드리는 거. 요거는 사실 기계를 사기가 애매한 게 한 3, 4개월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없어지는 거라서, 그럼 단기적으로 새집증후군 케어를 해봐드릴까? 해서 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뚝 떨어져도 고객이 체감을 하기에 냄새가 남아있으면 너네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아니야 그렇게 은도끼 같은 과정을 찾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 했던 것 중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는 사무실이 되게 건조하다는 문제, 이 건조한 사무실의 문제를 그동안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고급 인력이 많은 고객사에서 저희가 MVP를 유료로 실행을 해봤는데 금액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습도만 높여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IoT로 습도 자동화 관리하는 시스템을 짜드리고 기기도 설치를 하고 급수가 자동화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모님들이 가셔서 아침마다 물을 부어주시는 작업을 한 시즌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적정한 온습도 구간이냐 가로축이 습도고 Y축이 온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쾌적한 목표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쾌적하고 여긴 좀 건조한 범위인데 적정 온수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사용자 반응이 좋았던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은 변수인데 설정 온도를 알아서 좀 낮춰서 설정하시는 경향이 있었고 습도는 높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막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이모님들 대신에 물을 비우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공학과인데 이렇게 사람한테 의존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직수로 하고 있어요. 필터에다가 물을 보내고 공기를 엇갈려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다가 기기를 매달아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물은 배수가 되고 공기가 깨끗하게 흘려보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무실 고객사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IT 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는 대표님들이 팔아주시다가 지금은 어떤 고객이 진짜 우리 고객인지를 탐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반포 서밋이라는 좀 강남권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의 시니어 센터 경로당에도 좀 시범 운영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피드백 모으고 있고 학생들 건강 중요해가지고 관리형 독서실에서 좀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무르는 공간에도 공기질이 중요하셔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어학원, 말하기 학원에서도 관심 주셔서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급 인재들이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공중보건 위생이 중요한 이런 공용 공간, 공용 라운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동 시설에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고 가정용으로도 판매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좀 노리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바이러스 아이템이 됐습니다. 저희도 리서치를 하면서 알았는데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은 비말의 전파 범위가 확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RNA로 되어 있고 이 덩어리에 수분이 붙으면은 전파 범위가 짧아지게 뚝 떨어진다고요, 바닥으로.
그래서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환, 성인들한테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 제품 방역에 되게 좋다. 습도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코로나 솔루션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고객분들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는데 2가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카이스트다. 바이러스 잡아준다. 요거 2개만 기억도 하시고 나머지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2023년형, 내년에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이랑 목업하면서 후속 버전 개발하고 있고 여기 IoT를 붙여가지고 다른 공조 설비들이랑 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종합 허브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거는 위험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해저드고 하나는 리스크인데 해저드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 요소 자체를 의미를 하고 리스크는 이게 현실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조절이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걸 리스크라고 해서 2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에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직장을 그만둬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하다가 신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해저드인데 그거를 잘 매니지를 해서 리스크로 만들면은 이 해저드를 감수를 하고 내가 플러스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젊잖아요, 아직. 그래서 20대, 30대밖에 아직 안 된 팀원들이고 해서 우리 젊은 때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보다는 위험인데 해저드가 아니라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매니지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제가 창업하면서 그동안 안 하던 짓을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진짜 없는데 창업하고 나면은 다 사람들한테 아쉬워요. 이제 좋은 인재분들 만나면은 우리 팀으로 좀 와주세요 하고 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고객분들한테도 우리 거 한번 써주세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우리 회사 좋으니까 좀 투자해주세요 그러고 끊임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지금 0이고 거절을 하셔도 0인 상태인데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기대값은 플러스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얻은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회사에 진짜 불만이 없어요. 제가 100% 좋아하는 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모셔왔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이 100%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뛰어난 동료들이랑 일을 하는 게 지금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주주분들도 저희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나도 나고 이런 신기한 경험을 좀 했고 주변에 창업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의욕적이고 머리도 좋은데 행동도 하는 실행력도 좋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되게 의지도 많이 되고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랑 네트워크가 생긴 게 저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워낙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진짜 콩만원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제 2인실이었거든요. 2명 책상 있는 방에다가 책상 하나 추가를 해서 4번째 멤버가 입사를 하고는 다 같이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회의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생기고 밖에 테라스도 있고 저희 제품 달아서 가습도 하고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가고 나니까 여기서도 또 계속 욕심은 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즐거운 점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다시 초심을 되찾아서 펭귄들이랑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에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도 조절 장치가 에어컨이 있었고 습도 조절 장치가 없어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 온습도에 집어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엔탈비 변화를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줄일지 그런 알고리즘적인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니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술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보험을 들여야 되는 인력 구성이라서 열심히 다시 공기 선도를 공부를 하면서 연구 과제나 이런 제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기술도 중요한데 상용화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한종인 교수님한테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 알갱이를 최대한 잘게 쪼개줘서 이제 기액 교환을 넓히는 거죠. 오염 제거도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습도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소형화된 모듈 개발. 요게 임펠러가 엄청 크게 산업 현장에서 쓰이던 거를 소형화해서 같이 제품화를 해보자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되게 좀 못생기고 투박했지만 첫 번째 제품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듈을 끼워 넣었을 때 저희가 클리닝하고
배수 배관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시작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그런 모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저희 CTO 분한테 찡찡대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달라고. 네. 근데 언젠가는 기여할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공조에서 환기가 줄어들고, 그럼 냉난방 부하를 낮출 수 있고, 우리 펭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이 일을 꼭 언젠가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병역 해결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친구들 봤을 때 빨리 해결한 친구들이 승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사 박사를 가는 선택을 하더라도 병역 해결한 친구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병역은 추천을 드리고, 남편도 카투사에서 영어를 되게 잘 배워와가지고 잘 활용하면 병역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탐색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계과, 타과, 아까 100명 교수님 계시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야 한 30분만 설명해주세요라고 학부생이 이렇게 메일 썼을 때 어느 교수님이 내치시겠어요. 그래서 연구 어떤 거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뭐 실험을 보조한다거나 이런 참여 기회도 있으면 꼭 여쭤보세요. 겨울방학 때 인턴 저희 회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함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연락처 드릴 테니까 뭐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인턴십도 한번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거 기대하는지, 뭐가 걱정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점을 올리는 방법, 제가 이걸 학부 때는 몰랐는데 효율적으로 학점을 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을 보니까 녹음을 하거나 필기를 해서 정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학점을 잘 받는 첫걸음이었고, 시험 공부 마지막 단원부터 하는 건 제가 조교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맨날 챕터 1부터 시험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단원은 충분히 못 보고 들어가서 망했다는 거를 제가 대학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는 마지막 단원부터 하시면서 앞에 모르는 거를 공부하시면 훨씬 같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가 많았는데 제가 학부 때 20대 때 되게 힘이 됐던 날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너의 길을 그냥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이 저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 주소하고 같이 보내드릴 텐데, 영희 선배님께 컨택하고 싶은 분들 컨택 해주시면 일일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디자인 과목 저랑 같이 했었죠? 맞습니다. 프레시맨 디자인. 네, 예, 그때 우리 디자인 팀이 전체 다 휩쓸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때부터 눈에 띄셨어요. 왠지 모르겠지만은 송경희 대표 되게 눈에 띄는 학생이었고,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체나 기계 분야에서 이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좀 좋은 생각을 했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뭐든지 다 해본 것 같은데 자기가 이것만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이거는 나는 안 할 거다라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면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중에 본인이 이거는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있었나요, 혹시? 저는 석박 통합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좀 늦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만 하고 중간에 대학원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박사 과정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통합을 밟아버려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거랑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목적이랑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조직 관리 트렌드가 강점 기반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못하는 일을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각자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전체 그림을 잘 만들자는 그런 마인드셋인데 기업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인 게 아니라 이제 결과를 잘 내는 거를 목적으로 모인 조직에서는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단련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약점이 있다고 너무 피하지 말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내가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조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더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은 22분 정도 접속을 해 계셔가지고 체크할 테니까 온라인 질문 있으신 말씀 주시고요. 또 발표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 후배들한테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드리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김양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너네는 너네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모르는 게 유일한 단점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야? 막 그래서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네가 진짜 포텐셜 있고 너네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다라고 그냥 격려의 뉘앙스로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랑 같이 생활하는 친구분들 정말 훌륭하신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얘기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자괴감이 드는 순간 아까 선배님이 한 번은 힘들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은 좀 꾸겨져 있지만 다시 뭐 10,000원짜리 지폐도 꾸겨졌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신을 더 맞는 맥락에다가 놓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